오늘은 저희들이 민감해서는 안 될 사안이지만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북한 핵 문제가 날로 엄중해지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적어도 북한 핵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냉정한 안보 논리로 과연 어떤 것을 협력할 수 있는지를 서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감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협력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 늘 좁은 회의실에서 또 많지 않은 청중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는 세미나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분 한 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 세미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좀 기본 내용을 좀 써놓고 있다가 어저께 저녁인가요? 사실 서론을 다시 썼습니다. 사실은 서론에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에요. 우리 이 김태호 박사도 말씀했지만 이게 논란이 안 될 사항이 논란이 되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김종대든 뭐 누구든 과연 모르겠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 사실은 이제 또 반미가 되거든요. 반일과 반미가 거의 붙어 있는데, 그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제 지지를 얻겠다는 이 계산은 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사실 뭐 일본하고 협정 체결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런 내용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국민들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별거 아닌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언론도 오셨지만, 언론도 저는 항상 그 참 비겁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다 뭐 먹고 살라고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언론에서 전화 오면 계속 조건을 답니다. 그럼 대답 못 해준다. 조건이 있다. 좀 더 애국적으로 기사를 한다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빈말로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각 언론에 있는 사람들, 각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완전 100%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감수했던 리스크보다 조금만 더 감수하면서 애국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전부 다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 덮으시고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국민이 이제 바뀌는 수밖에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이 본인이 여기에 좀 내용을 아는 거는 뭐 당연한 사항이고, 이제 주변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또는 뭐 10사람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우리나라의 역사가 크게 과거 흘러온 역사하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최근 이제 국방부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 보안협정이죠. 그래서 일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너럴이라는 게. 제너럴이라는 거는 스페셜 하지 않다. 대부분 다 통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너럴 어그리먼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나라하고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하고 하는 협정 내용도 보시면 거기 제가 2012년 추진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용을 적어놨는데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정보를 줄 때 너가 과연 정보를 똑바로 관리할래? 너 정보를 관리하듯이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내가 정보를 주겠다. 또
반대로 네가 만약 내한테 정보를 준다면 나는 우리 정보의 이 관리에 이제 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당연히 정보 주고 안 주고 그 다음 문제죠. 사실 이게 없이는 정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무슨 탈북자한테서 받은 어떤 정보, 북한에게 관한 정보를 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냥 그걸 릴리스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잘 관리해도 일본 정부가 릴리스 해버리면 한국에서 온 그런 정보에 의하면 탈북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일본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일본의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에게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우리 한국이 꼭 알아야 될 정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한국에 줬는데 그 한국이 왜 막 멋대로 관리하다가 어느 날 그냥 어떤 언론에 그냥 누설돼가고 그냥 전 세계로 대서특필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일본의 안전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예상될 때 이렇게 이 협정을 맺겠죠. 이런 정보 협정의 교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맺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 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현재 정부 간 협정이 19개국인데 그 속에 이렇게 명단을 보시면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헝가리 이런 그 과거 공산국가화 했던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간 약정, 정부 간 협정도 지금 11개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한번 추진됐습니다. 사실은. 왜 했느냐 하면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에 이제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좀 믿어서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도 옹마작하게 맺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일본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거에서 그 체결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1시간 만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좀 선거에 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6월 달에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맺으면 야당 후보들이 계속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반일 감정에 기초해서 이 여당 후보를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일단 후보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에서 보시면 온통 을사, 누기약, 이명박 정부 뼛속까지 친일, 핵무장일, 또 온통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정부 간 약정을 2014년 12월에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군을 미군을 경유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2010년 또 재추진하게 됐느냐? 사실 지금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한민구 장관 회의만이 나오지만 저는 회의만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아니고 핵 대비를 왜 이리 제대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만을 사실 제출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같은 선배고 잘 알지만 그냥 못마땅하거든요. 너무 핵 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려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자칫 이 회의만으로 한민구 장관도 역사에도 영웅이 될까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하면 일본이 핵을 가졌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외 방법이. 제가 이제 논문도 한번 썼습니다만 결국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가장 공통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사실 이제 3개 국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동결 이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지금 그 핵미사일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또 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본토 공격을 않는다면 사실 미국은 조금 그 위협의 인식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또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과 우리는 달라요, 사실. 우리는 더욱더 이제 직접적인 위협하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정보 교환을 해서 같이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이 생겼고 어쩔 수가 없어. 또 일본이 워낙 그 정보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니까. 사실 이걸 보면 일본에 이제 뭐 지금 항상 뭘 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난리치고 국방개혁하고 뭐 율곡개혁하고 별 그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든지 딱 단면으로 딱 쪼개보면 우리는 시원찮고 일본은 상당히 좋아요. 사실 우리 군은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국무회의에 통과했으니까 내일쯤 이제 서명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서명하면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합참에서 대략 이거 쓰라 그러니까 제가 안 쓴다 그러죠. 그건 뭐 추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여론몰이하고 말 생각하자. 그리고 사실요 국방부 합참이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 2배 썼는데 못 내더라. 국방부 합참에서 요즘은 언론에 어떤 부탁을 내서 기공은 하나 못 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이 약해졌어요. 그럼 진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 빼고요. 우선 가장 이제 이 사람들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게 미 MD 편입입니다. 제가 이거 MD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쓰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MD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 rumsfeld 쓸 때 잠깐 쓰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뭐 야후나 구글에 들어가서 MD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네. BMD입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미사일과 벌리스트 탄도미사일 대포 쏘듯이 쏘는 거,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 로켓 날아가듯이 막 그 등고선 따라가는 거, 이 두 개는 방어방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BMD라고 씁니다. 럼스펠트 때 잠깐 가다가 다시 다 BMD로 돌아왔거든요. 일본도 전부 BMD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만 MD라고 하고, MD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망을 MD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쓰지도 않는 말을 갖고 우리가 MD라는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참여라는 그건데, 이 참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미사일 방어망은 남이 대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사일을 따라가서 맞추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가장 강력한 엔진에 의해서. 뒤따라가서 맞추려면 그보다 한 2배 정도 속도 내는 엔진이 있어요. 그런 인류가 개발을 못 합니다. 미사일이 마 20으로 날아가는데 마 40으로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날아가야 뒤따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가 공격해온 목표 지역에 있다가 오는 걸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는 걸 정면 충돌하는 거죠. 사드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놀라겠지만 사드도 오는 거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에는 요격체, 그 요격체 앞에 있는 거기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그냥 저쪽에 날아오는 마한 15나 이렇게 날아오는 운동에너지와 사드의 마 8 운동에너지, 이 두 가지가 마 23의 속도로 충돌해서 불타버린 거죠. 그것은 막 핵폭탄 터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폭탄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MD 참여라는 말 자체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미국 우리한테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은 MD에 참여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그 미사일 방어입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과 같이 노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능은 안 알려졌지만 SM3 블락 2라고 해서 그거는 한 상당히 고도가 높은 것 같아요. 500km 이상의 고도에 대해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국에 만약에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있었을 때 아마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걸 지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돈을 미국이 다 대더라고요. 일본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데 현재로는 그런 기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아마 이제 보면 무슨 MD 참여가 뭐냐, 같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무슨 협약을 맺고 그게 참여다 하는데 그걸 제가 꾸지람을 했는데 이런 게 어딨냐, 세상 천재. 너가 그렇게 멋대로 정의하냐. 국방부 가서 내가 합참 장관한테 내가 계속 너 이거 빨리 좀 국민들한테 얘기해라.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아무도 이제 고양이 목에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여할 의사도 없고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김관지 장관이 하는 얘기는 참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죠? 참여라는 게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랬으면 지금 논리적 문제가 없는데 참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BMD를 구축 했다고 해서 미국은 날아가는 걸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결론에도 썼습니다만, 일본이 이미 군사 대국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협정 갖고 뭐 이거 안 맺으면 군사 대국화 안 되느냐? 얼마나 좋겠어. 안 맺으면 군사 대국화 안 된다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군사 대국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중국이 저렇게 그냥 이 패권적으로 나가고 군사를 계속 증강하는데 일본은 군사를 증강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일본하고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썼는데, 그게 한번 평가를 한 걸 보시면, 제가 이제 뭐 4가지 요소를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공통 위협이 있느냐, 안보 협력했을 때 이제 이익이 있느냐, 서로 신뢰성이 있느냐, 또 국내 여론이 어떤가 봤을 때, 저는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게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놓고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이 모든 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일본은. 우리가 망해도 일본하고 협력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녹상 말은 하면서. 이제 저는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안보 협력의 가장 핵심은 군사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핵무장 같은 거 우리 녹상 얘기합니다만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하면 바로 핵무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플루토늄이 그냥 뭐 50톤 가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핵무장 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더욱더 확실한 억제 조치를 우리한테 강구를 해주지.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해봐도 미국에 아는 사람들은 좀 뭐 금방 못하니까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보협정이 교환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하고 안보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라도 우리 북한의 이 위협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뭐 나가면서에 대해서 뭐 다른 건 다 이제 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을 한번 좀 말씀드려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옛날은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무슨 자위대 관련 법안 11개를 개정할 때도 한반도 진출된다 안 된다. 그죠? 우리의 허락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질문을 나올 때마다 기가 차는 노릇이죠.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우리의 허락 없이 어느 나라도 못 들어. 미국도 못 들어. 아무리 동맹관계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잠깐 못 들어. 못 들어. 이 전 세계에 특정 국가의 주권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 동맹주가 맺어도 필리핀이 미국은 나가시오? 나가야 돼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협정에는 그냥 미국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안 돼! 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 동맹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의하는 관계인데, 그거를 그냥 내가 너 협정이 이런데 가자,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당연히 우리가 노하면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힘이 있으면 아무리 이가 노해도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침략이고 그게 국제관계 아닙니까? 국제사회에는 사람들이 전부 착각하는 게 굉장히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이 없습니다. 국제권 법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거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간단한 거 2003년도에 이란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죠? 끝나면 다른 나라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국제법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러면 국제사회는 전부 에너티야. 기본적으로는 무정부 상태는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그럼 나가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해지고
서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이 반드시 한국을 침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을 해서 거기서 그냥 수시로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패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한반도를 정복을 하면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정을 안 맺는다 그러면 일본의 그런 그 군사 대국가 돼서 나중에 침략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협정 안 맺는다면 되느냐? 아닙니다.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함으로써 그런 사태를 오히려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서 일본한테 더욱더 침략이 좋은 명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참 우리 그 국방부 장관도 그러게 그냥 국회에서는 그냥 이 쓸어내리고 절대 한반도 진출은 못한다. 뭐 국민들도 그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우리의 지적 수준이 좀 이제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북한의 핵 위협 또 동북아시아의 세력 각주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정보 교환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도 맺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집단지성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much ado about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난리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 왜 시끄러우냐? 모든 방송, 모든 언론에 김종대 의원 의견만 듣는 거예요. 지금 기껏해야 보수 쪽에서 나와가지고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내준 게 제가 유튜브에 나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유용원 전문기자 김민석 전 대변인 얘기 외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참고하려고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 얘기하냐. 빈도수를 계산하면 10대 1이야 10대 1. 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 문제. 2012년에도 군사 문제, 지금도 군사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군사 문제라고 얘기해 줄 사람은 누구냐? 김태우도 아니고 박일학도 아니고 송명순도 아니고 송대성도 아니고 이건 새누리당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정치하고 앉았던 인간들이 뭐야 도대체. 교통정리도 안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횃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만 향해가 횃불 들고 아니라 여의도를 향해가 들어야 돼요. 도대체가 여야가 없다는 놈들이 한 짓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쓸려가는데도 입만 그런 얘기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뭐가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게 정치인 입이 물 위에 떠가지고 동동동 입만 계속 벌리더란 말이에요.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최소한 애국심만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이 뭘 협조해야 되나. 제가 3가지를 내놨는데 사실은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악사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악사라는 게 제가 Acquisition for Commodity and Service라고 해놨는데 이건 지금은 바꿔서 크로스 서빙인데 원래 내용은 Commodity and Service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자하고 영물을 상호 협력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협력을 악사라고 해요. 우리가 군사 보호 협정 하는 데는 그런 정보에도 관련된 걸 지원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한일본인 구출 이걸 NEO라고 합니다. 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해가지고 비전투원 구출 작전이야. 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협조해줘야 돼. 한반도 유사시가 난데 우리가 일본 애들 내보내고 여기 상주하는 한 17,000명을 내보내고 미 대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도 안전하게 내보내는 걸 그날 아침에 갑자기
해가 안 되면 평상시에 작전식의 연락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 일본은 자기 자체의 니오 프로그램이 이미 98년부터 매년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 사실 충무계획이라는 거에 일부분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이거 협조해줘야 돼요. 우리 뭡니까 예멘인가 어느 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 구출하러 갔는데 그 나라가 니오 작전 협력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김만보이가 가가지고 선글라스 치고 폼 잡아도 그 나라에서 니오 작전 협력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 구출 못 해내요. 이거는 국가 간의 협력이에요. 국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 바탕이에요. 물론 북한 핵위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건 국가 간의 서로의 국가 간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을 해줘야 될 영역인데요. 이미 박일학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런 괴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 9가지를 추려봤어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돕는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고 똑같은 거야.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명나라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로 발판을 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조센징들 했으니까 길 좀 비켜줘.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명분이 된다. 나는 이 말하는 자체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 게 우리가 1592년과 같이 지금 한국이 그렇게 진짜 우리 국력이 그렇게 형편없어요.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스스로 모욕을 국회의원이 주고 있는 거야. 아까 박일학 교수가 소버리니티 얘기했지만 어떻게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여러분 부동산 업자가 그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한다고 남 집 주인도 없는데 비켜주세요. 내가 부동산 업자니까 집 보여줄 수 있어요.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 하물며 집 하나 보여주는데도 그런데 이런 명색이 영토와 그 다음에 정치 체도와 주권자와 통수권자가 있는 국가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미국 MD 체제 편입 이미 설명했습니다. BMD하고 MD도 구별 못한 놈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어. 발리스틱 모든 국가들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디펜스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 MD하고 같이 체제 편입한다고 그랬어. 그럼 그냥 MD를 가지고 왜 KMD 하느냐고. 할 일 없어가 앞에 KA 갖다 붙였어요. 세 번째, 군사 대국화 가능하도록 해주는 명분. 아까 똑같이 박 교수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라도 일본은 저거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는다고 중국이 사드 설치하네요. 중국도 국내에 벌써 4군데나 엑스밴드 설치해놓고 있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모든 국가는 지가 살기 위해서 지 생존 방법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가 봐. 정보 협력해주는 것이 바로 작전 협력하는 것 똑같다. 이 김종대 의원이 똑같은 얘기했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이 어느 동네에 집값이 싸다 이 말 다 한다는 것은 집값 다 알기 때문에 집 사고 파는 건 지가 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보교환이 어떻게 작전하고 갔습니까? 작전에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병력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돼요. 아는 것 가지고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애들 SNS 하는 애들이 세계 최고의 병사가 되게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도 이걸 공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 심심하면 신냉전 구도야. 아니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합치는 게 뭐가 잘못돼서?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과 합치라는 말이야? 다섯 번째, 애초부터 불평등 줘요. 이것도 뭐냐면 영어로 좀 고상하게 쓰자면 inferiority complex야. 열등의식의 이게 발로의 극치야. 뭐냐면 왜 불평등 줘야겠냐 할게. 우리 비밀 등급하고 일본 비밀 등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다. 맞습니다. 우리 비밀 등급하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 비밀 등급하고 일본 비밀 등급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께 훨씬 더 낮아요. 왜? 우리는 준전시 국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다 비밀로 메꿔놓는 거야.
일본은 평시니까 진짜 비밀 아니면 비밀 안 해. 요번에 뭐 불평등 뭐 체결했죠. 불평등 조약, 불평등입니까? 이게 뭐지? 정보적, 일본이 특정 비밀 보호 협정을 체결한 거는 이거 군사정보 보호 협정보다 유리한 고지. 이게 아니고요. 좀 알고 얘기하세요. 특정 비밀 보호 협정 일본이 체결한 거는 특별한 급수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나 정부나 끼리끼리 결탁해가 정보 주고받고 하는 놈들은 다 10년 이하의 감옥에 넣거나 국가법으로서 처벌하겠다는 거야.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정보장사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국회 비준을 고쳐야 된다. 이 인간들이 비주의란 용어는 알고 비주의란 말 하나? ratification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하는 게 비준이야. 무슨 협정, 그러면 뭐 제네바 합의도 다 비준 거쳐야 되네. 그리고 도대체가 주한미군이 이어들어가지고 기지 하나, 동두천의 기지를 평택으로 가져갈 때도 비준 체결해야 되네. 웃겨 죽이고 있어. 웃겨 죽이고 있어. 반박 안 하고 있어. 반박 안 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반박 안 하는 게 정말 앉아있는 인간들이 비준 협정 조약에 구분도 못하기 때문에 반박 안 하거든. 그리고 이때까지 32개국하고 잘 체결, 물론 국가 간이 아니고 뭐 정부 간뿐만 아니라 이 외무부하고 했다 소리 치더라도 토탈 32개국 할 때. 아니 32개국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일본한테 대해서 비준하고. 틀림없이 나도 전혀는 친일이다 가겠지.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 간다고 내가 국방연구원에 일본 실장을 8년 하고 내가 자위대 교수를 했어요. 일본 방위대학 교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전성절 기념일 행사 중국 대사관이 하는데 한국 외교관이 그거 가면 그건 친중이네. 친공산당이네. 웃겨 죽이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것만 새롭게 일본에게 대해서 비준을 거치라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국 군사 기밀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게 더 민감하고 고급 정보다. 착각 좀 하지 말라고. 예? 그 정보를 주고받는 대원칙이 하물며 인간관계에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 미쳤다고 우리는 계속 주고 저쪽을 안 받아. 그리고 실제로 이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왜? 걔들이 가지고 있는 이지섬 6척, 우리 3척이에요. 걔들이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소위 말하는 초계 기능 성능이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77개가 있네요. 우리 몇 개가 있어요. P3C, P3K 다 합쳐봐야 16대야. P3C 8대밖에 안 돼. 천안함 사태 터졌는데 P3C 없어가 어디에서 올라가? 백령도 부근에 없어가지고 뭐 어디서 올라가? 군산에서 올라가, 목포에서 올라가, 천안함 다 사라지고 없어. 그것뿐이 아니야. 1000km 이상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없어요. 그리고 엑스밴드 우리는 아직 설치도 안 했어. 얘들은 2009년에 아오모리, 2014년에 교토에 다 설치해놨어. 정보 빼가지고 주겠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한 핵실험이 했을 때에 북한은 핵실험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걸 중국에 알려줍니다. 중국은 이걸 미국에 알려줍니다. 미국은 일본에 알려준대. 우리는 미국이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요. 일본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누가 알려줬나? 그 당시 한국 중국 대사인 김하중 대사를 통해가 중국에 알려줘가 김하중 대사가 청와대로 전화한 거야. 안 알려주면 그만이야. 강대국 정치라는 건요, 끼어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 반열에 끼려면 뭔지 아닙니까?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 주겠다는데 왜 도망가고 난리야. 정보 같이 교환하자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고. 그 다음 왜 지금인가. 근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박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말이야 오비 일학이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기려고 사실은 뭐라고 하면 이건 밀실하면 안 된다 하고 MB 뭐가지 쳤었단 말이에요. 6월 29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걔가 MB가 아이고 맙소사 팍 들어간대. 요번에는 또 어떠냐 하면은 타이밍이 최순실 사태가 이러니까
야당에서 뭐라는가 봐. 야, 지금 처리하는 거 이게 뭐가 짬짬이만 있는 모양이다. 최순실이라고 뭐 해먹으려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좀 굉장히 경교롭게 우리가 디펜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타이밍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푸드리냐 하면은 김종대 의원이 몇 번 TV 방송 나가도 인터뷰에서 순실이하고 린다 김하고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친하고 린다 김하고 박근혜 친하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무슨 무기 팔아먹는 뭐가 있을 거다. 거기까지는 내가 확정적으로, 요거 내 말이 아니야, 김종대 의원.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친하다 카더라. 자기가 기자로 있을 때 인터뷰를 해볼게 린다 김이 삼성동 사저에 한 번 가고 대통령 되고 한 번 갔다. 그러니까 이건 무기 팔라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74%가 지금 하야나 탄핵을 원하는 대통령이라 하니까 그런 대통령이 재가를 가는 것은 그런 재가를 하는 협정 무효다.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9가지 괴담이고 또 현실과 더 떨어진 얘기인데 필요한 이유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정보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는 게 타이밍이 저 반대급부에게 정치적인 이 이용의 명분을 던진다는 시점에서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공감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 발표, 우선 우리 박기락 교수님, 송영선 박사님 두 분의 그 논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종합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이 박 교수님은 전체에서 순수한 우리 송영성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순수한 이 안보 이슈를 자꾸 이렇게 정치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실 참 안보 차원에서 문제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안보적인 그인데 논란의 이슈를 삼아갖고 하는 거, 이 논란의 그 여지가 없는 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 100번 동감입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추진 그 경과와 배경 이것을 갖다 간단하게 잘 정리도 했고 정치적인 이게 왜 경과가 좀 필요하냐 하면은 이걸 갖다 지금 뭐 최순실 사건이다 어쩌다 이게 자꾸 연계시키려 하거든.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1985년 이 합참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31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군사정보교환 이 문제는 한미일 삼국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이 주제는 항상 그때부터 논의가 됐어요. 사실은 우연히 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근래에 와서는 2012년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30년 된 역사적인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상하게 정치화시키고 30년 동안 못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런 면에서 경과와 배경을 간결하게 잘 정리로 국민들이 경과와 배경 같은 걸 잘 모르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 군사보호협정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같은 것도 간결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송 의원님도 정말 안보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참 분통이 터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은 좋은 우리 박기락 박사님이 쓴 것을 간결하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고 우리 송영성 박사님은 비록 간결한 개조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만 그 속에 정말 4가지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 4가지 사항을 요약한 게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우리 사회에 논의되고 있는 특히 정치인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담과 계론과 어떤 계변에 관해서 9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간결하게 그것이 엉터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실어야 된다는데 저도 반드시 이것은 실어서 젊은이들에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은 이 발표는 정말 순수한 안보 이슈를 정치화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뭐라 할까 망국지풍조라 할까 이건 참 없어야 될 분위기인데 어쨌든 현실은 사사건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 문제와 관련된 제 견해는 우리 한국의 안보 현안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북한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대북 정책을 논한다든가 안보 문제를 논한다든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든가 있지만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안보 이슈를 자꾸 정치화시키는 거. 근래에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주한미군 같은 그 존재를 두고도 정치화시켜서 어떤 데 철수해야 된다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전작권 관련 문제라든가 천안함 폭침을 두고도 명백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런 것도 정치화시켜서 이상한 해석을 한다든가 심지어 역사 속에서 온 세계가 적응하는 누교 남침 같은 것도 이상하게 정치화시켜서 해석을 한다든가 북핵 문제 마찬가지 그 핵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사건건 이 안보 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것. 그래 꼭 이 문제도 예외가 없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화시켜가지고 이걸 이슈화하려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순수한 안보 이슈지 정치화시킬 그런 주제는 아니다. 그런 걸 저는 한 4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안보 역량 우리가 북한의 그 대량 살상무기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북한이 지금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이런 걸 갖다 감안하면은 대량 살상무기 차원에서 북한과 한국이 비대칭적인 안보 역량은 맞는데 이 비대칭적인 안보 역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한미 1상국 공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삼국의 안보 역량의 공조가 필요하면 사실 정보 역량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무슨 예방도 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은 보복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이 정보 공조 없이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일본도 미국하고는 동맹관계고 참 이 점을 지난 제가 볼 때는 30년간 직접 이야기하면 관여한다 그럴 것 같고 이러니까 간접적으로 늘 참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크고 한미일 삼국 또 이 공조가 필요하다 하면서 왜 정보협정은 하지 않으려 하느냐. 이래가지고는 참 꼭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잘못 이야기하면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참 그런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한미동맹을 필요하고 한미일 삼국 안보 역량이 필요한 거면 이건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그런 순수한 안보적인 그런 이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이 시점이냐.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그 앞에서 2번 핵실험 이번에 3번 이제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돼서 그 비수가 지금 한국 일본 아까 우리 박희락 교수님이 한 것처럼 세 나라가 제일 협박을 받고 있다 이제 사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목에 지금 비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비수가 지금 들어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지 이게 절박한 안보 지금 위협이 지금 목전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질질 끌고 있을 그런 시점이 아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더라도 각국의 입장은 어떻더라도 만약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절박한 한일 양국의 과거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생존이라는 것보다는 더 고귀한 가치는 없으니까 한일 양국에 거기에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이것은 이제
만시지탄이 있지만 정말 해야 될 과제다.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한일 양국은 앞에서 두 분이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보 역량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일본이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것은 많은 학자들 혹은 언론에서 많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의 안보 역량이라 하는 것은 어디 구멍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서로 보완하겠다 그런 건데, 이걸 아마 제일 싫어 걷는 것이 북한일 거예요. 자기 사각지대를 갖다 보완을 하니까. 그 다음 싫어 걷는 것이 또 중국일 거고. 그래서 적이 아니면은 우리의 안보 역량의 사각지대 보완을 갖다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순수 안보 역량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해석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존권 자체를 포기한다, 그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선 의원님의 9가지를 갖다가 쭉 정리를 해서 우리 사회의 이유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괴담, 괴변, 이런 걸 하는데, 저도, 다 동감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실효성을 갖다가 제기를 하면서 해봤자 별 효력이 없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제 그 보호협정,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 뭔지 아마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주장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만 찬찬히 읽어보면 이거 필요하겠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불편한 한일 관계에서 이걸 하는 건 안 맞다. 과거사가 언제 청산될 거예요? 과거사 청산이 지금 1년 후에 됩니까? 2년 후에 됩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소리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옆집 할배가 죽어도 아랫집 아줌에 알을 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과거사 청산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를 돌려서 하는 거고, 한미 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이거는 만든다. 이건 꼭 북한이 하는 소리고 중국이 하는 소리예요. 적이 하는 소리인데, 이게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가 적과 연계되어 있는 분자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다는 걸 모르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는 거. 그게 왜 대결 구도입니까? 이게 평화 구도지. 실제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건데, 이걸 갖다 대결 구도다. 그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보장하는 거다. 아까 부동산 업자가 정보를 갖는다고 해서 그 집에 침입하는 거냐, 얘가 아주 적절한 건데, 정보는 정보고 군 진출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까 누누이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궤변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퇴진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갖다 넣어라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듣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 한미일 삼국이 동맹이고, 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면은 이거는 필요하다 하고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 또한 그것이 순수한 안보 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그런 그 행위다.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